6개월 공부하면 초봉 6천만 원. 다른 직군으로 일하다가 6개월 만에 개발자로 커리어 전환했어요. 이 문구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아마 개발자이거나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리즘에 뜨는 코딩 학원 광고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학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코딩 학원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 질병이 시작되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기반의 기술 산업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동시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스타트업 투자도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 등 IT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개발자 채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자의 연봉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신임 연봉을 8천만 원을 주겠다는 회사들도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개발자 전성시대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로 커리어를 전환하려 했고 비전공자들 또한 이 기회를 활용하면서 수많은 코딩 학원이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 코딩 학원들의 인기가 너무 높아서 수강료가 1,000만 원인 학원도 기본 6개월을 대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말부터 IT 붐을 이끌었던 막대한 투자금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 원인 중 하나인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스타트업과 IT 기업들이 투자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실적보다 성장 가능성을 앞세운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자 채용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성장 둔화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개발자들을 해고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발자 시장의 열기가 빠르게 식어갔고 자연스럽게 코딩 학원들의 수요도 감소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달씩 대기해야 들어갈 수 있었던 학원들이 점차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많은 학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장 변화로 인해 개발자 고용 시장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코딩 광풍 시대의 학원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사라진 학원들이 왜 문을 닫게 되었는지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취업률 저하, 구식 커리큘럼, 관리 부족, 실력 편차, 국비 지원 실패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중에서 학원들이 취업을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분별하게 학원생을 모집하다 보니 기본적인 기초 지식조차 없는 학생들을 6개월 안에 개발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배워야 할 내용은 많은데 학생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결국 억지로 출석만 하거나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취업률이 낮아지고 학원이 취업을 보장해주지 못하니 단순 광고만으로는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학원의 커리큘럼이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커리큘럼이 시대에 맞게 개편되지 않다 보니 이미 시장에서 도태된 기술을 배우거나 몇 년 전까지만 유효했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심도 있게 가르치지도 않다 보니 아무리 학습을 해도 실제 취업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업률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온라인 부트캠프의 경우 학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학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개발학습에 몰입이 중요한 시기에 온라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학생들의 학습 의지와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과제 체크 등 기본적인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고 결국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학생들의 실력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크다 보니 모든 학생을 동일한 속도로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반대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학습 효율이 떨어지면서 불만이 쌓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취업률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학원에 들어올 때 아무런 테스트라든가 실력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선착순으로 학원생을 받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국비 지원 사업을 따내지 못하면 다른 학원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을 유치하지 못한 학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고 결국 도태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사업을 따낸 후에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 사업을 따낸 학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원들은 지원 사업에서 요구하는 행정적 요건만 기계적으로 맞추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원들은 교육의 질보다는 사업 지속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라지는 학원의 특징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결국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